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를 또 갖고 나왔는데 닥터둠 우리 노영우 국토부 장관, 야, 이제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이제 언론에 나오네요. 제목에. 그것도 재밌어 갖고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그래프와 자료와 통계 지표를 가지고 노영욱 장관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기분에. 자, 제목 충격. 닥터둠 노영욱 서울 아파트 중장기 추세적 하락 선언. 강남 실거래가 낙폭 커질 것. 어휴, 이거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어느 방송국, KBS 방송이네요. 자, 오늘 방송 자료는 요겁니다. 자, 잠깐만요. 예. 요 자료인데 중간에 보시면요, 기사와 차트가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오늘 기사가 되게 많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하니까 막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더라고. 기사를 제가 한 10개 정도로 캡처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에 맞는 차트와 설명,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그동안 보셨던 분들한테는 뭐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빠르더라도 계속 구독하시면 반복해서 리바이벌을 계속 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지금 당장 자 누르세요. 자, 진행합니다. 제목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뭐라고 써있냐면 정부 내년 집값 추세적 하락 선언, 공급 박차로 하락세 못 받기 추진 하면서 제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대선 직전 미묘한 시기에 집값 안정 의지. 이게 어디 신문지?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가 약간 극우 쪽은 아닌데 약간 정부를 디스하는 부제목이네요. 여러분들, 집값 안정 의지가 2달 전에도 있었고 6개월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마치 그동안 몇 년 동안 집값 안정 의지가 없이 뭐 대책도 없다가 갑자기 대선 직전에 한 것처럼 이 부제목이 제가 볼 때는 더 정치적이야. 노영욱 장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대선 직전 미묘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 대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대통령과 부동산, 서울 아파트.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제가 엘리어트 TV잖아요, 제 방송이.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기반으로 해요. 제가 모든 보는 시각을. 자, 이거는 1960년부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실질 지수. 물론 실거래가는 2006년도부터고 그 이전은 KB와 부동산뱅크, 그다음에 부동산 114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취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대신 물론 100개 아파트에 100개, 80년대도 다 100개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 뭐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했지, 그 당시에는. 자, 여기서 대통령이 보면은 여기 선마다 대통령이 있죠. 이렇게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김현미. 이거 2년 전에 만드는 거야. 2년 전에. 이제 다음 3월 달이면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면은 우리 검찰총장, 윤 검찰총장으로 바꿀 거예요. 자, 누가 될지 이거는 정치적인 건 아닌데 1번 아니면 2번은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우리 엘리엇 TV에는 1번이 많은지 2번이 많은지 한번 좀, 아니야, 이것도 하면 또 싸움 나가지고 또 분란 일으킨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 엄마가 좋으면 1번, 아빠가 좋으면 2번. 그냥 괜히 또 말 뱉어가지고. 자, 여기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좀 세분화 볼게요. 5년간의 뭐 기침이 나와가지고 또. 자,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방문연예인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여기서 빨간 거는 KB 서울 아파트 전체 데이터인 건데 이건 넘어갈게요. 세트로 갖고 다니거든, 제가. 이걸 왜 세트로 갖고 다니냐면요, IMF 때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이 저점을 안 깼잖아요. 올라갔다가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요, 올라갔다가요 안 빠지려다가 IMF를 나가고 빼개버렸어요. 이거. 그래갖고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되게 세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더 안 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자, 오늘의 이거 제가 차트를 보는 건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여기서 파동을 먼저 그릴게요. 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자, 요걸 갖다가 파동별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요렇게. 이게 노무현,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 그 다음에 이명박 4파, 그 다음에 문재인 5파. 이렇게 파동을 구분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잘 보시면 98년도 이후부터,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4년 차까지, 그때 버블세븐 무너지기 전까지, 이때 이게 8년 5개월 올랐거든요. 8.5년 올랐어요. 8.5년.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올랐죠. 그리고 이번 10월, 현재로서는 지금 10월 달이 꼭 찍어내서 나오거든요. 10월 달이. 그러면은 이게 8년 9개월 올랐죠. 자, 기간 좀 비슷해요. 8년 5개월, 8년 9개월, 한 4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대선 치를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치를 때 다 12월 달에 대선 치르고 2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때부터 봤을 때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커피, 블랙 커피 한 잔. 목이 컬컬했어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근데 하필이면요, 2006년 11월이 상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1년 10월달에 상투네. 딱 15개월이에요. 15개월. 거의, 아니 15년. 그쵸? 15년. 98년이랑 2013년도 15년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91년이랑 2006년이랑도 15년이죠. 딱딱딱딱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많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대선 직전에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느니, 뭐 오랫동안 장기적인 하락한다느니, 그런 말 왜 하냐, 그 얘기 한 거예요. 에어컨을 꺼야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에어컨 바람이 모니터를 부딪혀 갖고 제 입으로 오면은, 제가 숨 쉬다가 그걸 들이마시면 갑자기 탁 목이 막혀요.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켜고 사는 우리 와이프 어저께 전기요금 나왔는데 50만 원 나왔다고. 전기요금 하여튼 그래. 하여튼 제 장비 일단 보세요. 이 정도 하면은 많이 나올만 하죠. 그쵸? 뭐 많긴 많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자,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스튜디오, 저는 PD, 여기는 EBS 방송국이에요. 엘리엇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짱. 자, 두 번째, 집값 떨어진다, 이번엔 믿어도 되나 갖고 노영욱 장관이 KBS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막 집값이 왜 떨어지는지 이제 주장을 해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한 달 전에 요거 MBC에 나와가지고 40% 폭락할 수 있다고, 강남 옛날에 그런 거 충격적인 인터뷰 했고, 이건 제가 영상 만들어서 그때 비슷한 자료 올렸었죠. 자, 그 다음 뉴스, 아시아경제인데 볼게요. 정부 중장기적 집값 하락 불가피, 내년 압도적 주택 공급 가자, 그러면서 어저께 뭐 몇십만 원 공급한다는 거 막 발표했죠. 인구 공급 고려했을 때 집값 하락 전망. 자, 인구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공급. 인구는 올해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서 내년에는 조금 빠지고 내후년부터 급하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여러분들 입주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그리고 입주가 아니더라도 몇 년 있다가 입주가 되겠지만, 지금 공급하는 거는 뭐 3년, 5년 뭐 이렇게 있다가 입주하겠죠. 근데 심리적인 안정이 되거든요. 내가 집을 안 산 사이에 막 앞값가 오르면 어떡하나 된 그 불안감으로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근데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랑. 그건 사람들이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공급을 빨리 하려는 거예요. 물론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진짜로 적어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약 당첨됐는데 뭐하러 대기를 해.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를 자주 인용할 때 이거 하죠. 자, 크게 볼게요. 일본 1991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질 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돼 갖고 박살이 났어요. 자, 미국도 200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축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바로 직전에 상투축으로 폭락을 했어요. 스페인 200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상투쳐요. 그러면서 또 주택 가격이 폭락했어요. 자, 우리 올해부터 줄어요. 이거 아시겠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국 장관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인구 구조. 아니, 사줄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1인 가구 많이 생기는 거 전부 노인 가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아까 봤죠? 입주 물량. 자, 요거는 1960년부터 입주 물량이니까요. 빨간 게 입주 물량이에요. 자, 이걸 갖다 확대해서 1986년부터 보면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이게 여기가 올해거든요. 재작년부터 계속 줄기 시작했죠. 올해까지 줄죠. 내년까지 줄어요. 근데 내후년 23년부터 24년까지는 뭐 계속 늘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둔촌주공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 12,000세대예요. 그럼 강동구 그거 입주하면은 큰일이야. 2, 3년 후에. 10년 후에 입주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 두어 달 있다 입주하진 않잖아요.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제가 다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입주가 아닌 공급, 청약. 그러면 청약이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뭐 난 다다음 달에 청약해야지, 뭐 6개월 있다가 청약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안감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항상 이거 얘기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91년의 상투는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일 때 상투 쳤어요. 그다음에 2006년 버블7도 이때는 진짜로 입주 물량이 바닥이야. 근데 지금이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라니까. 물론 내년에 더 바닥이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계곡이라고. 계곡 근처라고요. 제일 바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반대라니까.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 쳤다고. 15년 전, 30년 전에. 그리고 미분양이 거의 제로일 때 상투를 쳤다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상투 안 친다.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거라고. 지금도 미분양이 거의 제로예요. 이때는 거의 제로 수준이죠. 오히려 줄고 있었어. 근데 상투를 치잖아요. 그 메커니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를 치는지, 왜 미분양이 없을 때 상투를 치는지. 그 다음에 역전세난, 여기 역전세난 파란 거 알죠? 기억나시죠?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2023년도 정도면 역전세난 난다고. 이거 주기적으로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이것도 거의 역전세난 급이었어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정부는 닥터둠이냐, 주택시장 중장기적 추세적 하락 진입 불가피. 보세요. 여기도 공급, 금융, 인구. 여기는 공급, 금융까지 포함했네. 좀 전에 공급 봤죠? 그 다음에 인구 봤죠? 어쨌든 세 가지를 보니까 집값 하락할 것. 그리고 과잉 유동성이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트야.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 금융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또 기사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올해고요. 이건 작년이고 이건 재작년이에요. 올해 보면 상승률이 지금 뭐 10몇 주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했죠. 얘는 호가잖아요. 호가는 그래도 호가를 계속 이게 호가를 막 뻥튀기 하던 호가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실제에 가까워졌어. 그리고 실거래가는 점점 마이너스가 나. 그 다음에 실거래가 지수로는요. 이번 달에는 강남 3구랑 어느 군가 10월 달에 하락했는데 11월 달은 잠정치지만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잠정치가 마이너스 0점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거 분명히 플러스 나온다 그 얘기 했었죠. 왜? 낮은 거를 먼저 신고하고 비싼 거는 나중에 신고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0.9 정도 하락했을 정도면요. 한 0.5 정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이너스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 심리. 부동산원은 96.8이 8이지만 95.3이지만 KB로는 50으로 떨어졌죠. 이거 여기 50이라고 나온 거는 한 주 전 거예요. 50.0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거래량 최저 수준이죠. 좀 이거 갖다 제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자, 매수 심리. 부동산원은 아까 여기는 90몇으로 나왔지만 여기는 87이에요. 왜? 저 기사는 일주일 전 거를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미처 못한 거지. 미쳐서.
저는 50이란 것도 있죠. 이건 KB 부동산원, 지금 노영욱 장관이 주장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데는 없어요. 은평구가 마이너스 났다며. 그 다음에 부동산 114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매매 전세 다 마이너스 났고, 최근에 강동구가 많이 빠져요. 오늘도 제가 그 고덕 고레일이랑 그 다음에 상일동의 중앙하이츠 하락한 거, 고덕은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 한 2, 3억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하면. 신축인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금융이라는 얘기 나왔죠. 금융. 삼박자. 지금 인구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공급 좀 전에 봤죠. 이제는 금융을 보자고. 금융. 그 유동성, 과잉 유동성. 이게 뭐냐면 금리가 여기 기준금리가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낮아져갖고 제로금리다가 이제 2번 올렸잖아요. 내년 1월 달에 1월 14일 날 세 번째 거 올린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리고 연말까지 두세 번 이상 올린다고. 그러면 최소 1.7에서 2.0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못 버틴다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따라 올라가니까. 이거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랑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랑 비교한 게 이 차트죠. 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질 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쭉 올랐어요. 근데 금리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 그래도 얘는 올라. 왜? 금리 올라봤자 워낙 싸니까. 아직은 싸니까. 근데 얘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올라. 떨어져. 6년 동안 44%, 42%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올라.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 아파트도 올라. 왜요? 별 부담 없다며. 이때도 처음에 2년 동안은 금리가 2년 동안 오르는데도 아파트값이 같이 올랐다니까. 그걸 제가 엘리엇 2년차 증후군 얘기했죠? 2년의 법칙, 전년의 법칙. 자, 근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이제 2번 오르고 이제 계속 올라간대.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더 급해질 것 같아. 그럼 얘는 꺾인다니까. 이 메커니즘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벌써 2달째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몇 개가 신고가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왜곡하는 현상이 있는데, 상당수 많은 수가 저가 아파트들이 소형 평형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거래가 보세요. 지금 거래가 완전히 죽었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 한번 죽었죠. 그 전에 제일 최저 거래가 금융위기 여기에요. 여기 금융위기 이때 1100 몇 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00건, 1300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근데 과거에는 하락하면서 급락하면서 거래가 줄었는데 지금은 상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상승하지만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고. 그게 조금 달라요. 자, 지금의 거래를 보면 가장 작을 때가 이거예요. 2008년도 이때 1163건이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낮을 때가 2019년 1454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방금 전에 노영욱 장관이 KBS TV에서 나와갖고 거래량 얘기한 거 지금 그래프로 제가 이제 뒷받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한 거. 노영욱 추세적 집값 하락 불가피, 공급 금리 등 하방 강해. 이게 공급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죠. 자, 입주 아니에요. 입주가 있고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입주는 당장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준공일 입주일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입주 준공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려면은 3년 전, 5년 전에 이미 공급을 해야지 4, 5년 있다가 아파트 짓고 뭐 하니까 3년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하는데 그 전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없지. 근데 지금 공급하는 거는 이제 막 계획만 있고 하는 거니까 3기 신도시 비슷한 끄트머리. 그러니까 한 5년을 잡아야 될 거야. 빨라도. 빠르면 3년? 그 정도도 될 수 뭐 지역에 따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꼭 입주가 아니어도 공급만으로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니까. 왜? 지금 불안해서 뭐 3년차 아파트 살까 5년차 아파트 살까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공급이 이렇게 되면은 나 저거 청약받아야지 하면 그만큼 기존 재고주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줄잖아요. 그러면 패닉 바잉이 없어진다니까.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노영욱 장관이 지금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세적 하락 국면 불가피하고 여기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잠정치예요. 잠정치.
지난달에 10월달에 서울은 플러스지만 강남 3구 마이너스였어요. 그다음에 서부권에 뭐 또 아파트 마이너스 있었어요. 근데 11월은 잠정치지만 서울 자체가 마이너스야. 아마 모든 구가 마이너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5개 구 중에 29개 구는 마이너스 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실거래가 매일 취합을 해갖고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는 구가 지금 벌써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최저래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건 좀 전에 거래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 폭탄, 중장기 하락 불가피. 보세요. 이거 공급 물량이야. 입주 물량 아니에요. 올해 내년은 입주 물량이 줄어. 근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니까. 이거로도 시장 내 안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나 집 없는데 집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젊은 친구들 특히 3030, 2030들이 불안해서 막 패닉 바잉 연구를 하잖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한정이 돼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어. 근데 지금 아파트 공급이 많어. 지금 당장 입주는 아니어도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 들어갈 살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때 좀 또는 우리 애가 이제 애 낳고 커갖고 결혼하고 한 5년 후 10년 후에 지금처럼 올라버리면 내가 진짜 10년을 모아도 못 사는 아파트가 되니까 불안했는데 지금은 청약을 하면 3년 후 5년 후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고 이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노영욱 장관이 입주 물량이 안 되더라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추측에. 강남 실거래가 낙폭 커질 것. 실제로 10월달은 마이너스예요. 실거래가가 호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11월은 아파트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제가 취합하는 실거래가는 10월달에 많이 올랐거든요. 강남 3구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강남구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취합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만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몇만 채가 있는 몇십만 채가 있는데 서울에 그중에 저는 400개 단지만 갖고 하니까 센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특히 재건축이 많아요. 거기에는 뭐 반포주공 잠실주공 이런 것들처럼 개포 이런 것들처럼 재건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비싸지. 근데 일반 서민들 아파트 5억짜리 3억짜리도 수두룩하다고 서울에. 그런 것까지 다 취합해서 지수를 만든 게 국토부고 저는 그중에 100개만 딸랑 골라갖고 센 놈들만 골라갖고 저는 이제 탄력 있게 시장을 보려는 거니까. 그래서 제 차트는 그 서울 아파트를 전체를 대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을 대변한 거지. 그래서 91년도에도 상투 칠 때 KB 전체 지수는 4월달에 상투 쳤는데 제 데이터는 5월달에 상투 쳤어. 한 달 늦었어. 그건 제가 알아요. 98년에는 똑같았는데. 자, 그 얘기 아시고 밑에 여기 동그라미 안 쳤는데 제가 다 말한 내용이니까는 뭐 요 내용을 안 봐도 돼요. 이미 다 한 거니까. 그러면 최근 자료를 봅시다.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이미 노도강은 9월달에 상투예요. 9월달에 상투. 그 다음에 강동구, 여기 마포구, 영등포구, 뭐 송파구 이런 데는 전부 10월달에 상투야. 성동, 광진만 9월달에 상투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9월달에서 10월달에 다 상투를 쳤어요. 경기도는 8월달에 상투 친 데도 있어. 경기도는 주요 지역은. 실거래가는 그렇다고.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호가가 아직 안 빠지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야 지난주도 플러스였어. 우리 동네는 그 KB 부동산원 이렇게 데이터 나 보니까. 근데 실제로 나가서 팔려고 해보세요. 마이너스에 팔아야 될걸요. 실거래가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투에서도 실거래가가 상투 치고 빠지고 한 2, 3개월 있다가 호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호가 보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몇 년 있다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원이 그래서 이번 주도 빠졌습니다. 지난주도 빠지더니 지금 10몇 주째 빠지고 있습니다. 30몇 주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는 실거래가를 봐야 돼. 실거래가는 이미 바닥치고 올랐는데 호가는 계속 나죠. 작전 세력들이 물건 뺐을 때 그 짓을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작에. 지금 작전 세력들이 팔아먹으려고 호가 올리고 뻥튀기하고 자전 돌리고 허수거리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닥에서는 정반대. 막 폭락 막 3억 하락하는 게 나왔다고 그러고 신문에 나오고 막 공포감 조장하면서 뒤로는 싹 사고 있는 거. 그거를 캐치하려면 실거래가를 봐야 돼요. 실거래가랑 지수랑 같이 봅니다. 여기 좀 11월 달에 마이너스, 12월 달 대체 마이너스. 여기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강남 3구가 11월 달에 강남구 플러스 서초구 플러스인데 송파구는 마이너스죠. 어쨌든 합치면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건 센 놈들이라니까. 분명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는요, 강남 3구 마이너스가 지난 10월 달도 마이너스지만 11월 달은 더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라고. 근데 저는 아직 플러스예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봐야 돼. 저는 시가총액 상위 센 놈들 100개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30세대 50세대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연립 같은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좀 어정쩡한 5층짜리 이런 것들, 그런 게 소리 엄청 많어. 그런 게 조금씩 빠지는 게 지수를 국토부에서 취합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더 심하고요. 자,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미래에셋 기억나세요? 이거 피크아웃. 3요인이 뭐였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인구 구조가 우호적이었다. 생산력 인구 느니까. 그 다음에 소득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20년 동안. 그 다음에 금리도 저금리로 20년 동안 했다. 근데 앞으로 20년은 금리 앞으로 20년 동안 오른다. 생산력 인구 앞으로 20년 동안 떨어진다. 제 차트 봤죠 다? 그 다음에 소득 그러니까 줄지는 않겠지만 별로 늘지도 못한다. 왜? 선진국들이 뭐 4만 달러의 저주 그래갖고 딱 3만 달러, 4만 달러에 딱 오랜 기간 멈추는 거야. 워낙 급하게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가 왔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줄었대. 그러니까 그동안 우호적으로 했던 3요인이 앞으로는 악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값 20년 동안 빠진다. 이게 무슨 연금센터인가 뭐 거기서 나왔던 컬럼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박승 총재, 엘리엇 패, 박승. 얘네 대결하다가 제가 졌어요. 박승. 이제 금리 2번 올린다. 이거 7월달 영상이거든. 7월달. 진짜 8월달에 올리고 11월달에 올렸잖아요. 진짜 대박이야. 이거 이 아저씨 진짜 대단해. 그런데 아파트가 30년 동안 하락한대. 젊은이들이 연끌하지 말래. 자, 여기까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취합했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이거 아닌데. 충격. 닥터둠 노형욱. 서울 아파트 중장기 추세적 하락 선언. 강남 실거래가 낙폭 커질 것. 껄껄껄. 그래서 계속 요런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싸돌아다닌다니까. 우리 노영욱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나라를 걱정하고 젊은이들 걱정하면은 장관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위기에 처하는 사람을 최소화시켜야죠. 그래도 아파트 폭락하면 피해보는 사람 생길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줄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대출금도 좀 회수하고 좀 그래야 돼요. 자,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뉴스가 많고, 보세요. 그래도 뉴스로가 쭉 읽어주고 내피셜로 막 주둥이로 떠들고 그런 유튜버랑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는 뉴스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딱딱딱딱 온다니까. 저는 막 수백 장 하고 싶어. 이것도 줄인 거예요. 자, 뒤통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 마시고. 좋다. 네.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 화좀 안 나게 전기요금 좀 후원해 주세요. 좀 불쌍해요. 눈물을 머금고 마치도록 할게요. 노래는 신나는 게 나오는데 왜 나는 신나 안 날까? 오늘 와이프랑 성수공원 가서 맛있는 거 진짜 코스 요리 먹었는데, 보험병원 앞에 성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25,000원이야. 입니다. 코스가.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오늘 막 전기요금 때문에 막 나한테 막 지랄을 하는 거야. 꼬리 9개 달려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